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약 사용 설명서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약사다시 시간입니다. 이번 뉴스는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 등 GLP-1 효능제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럼 흔히들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물들이 진짜 우리 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 이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요즘 뉴스나 소셜미디어 틀면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바로 위고비, 오젬픽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약들의 핵심 성분이 바로 세마글루타이드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엄청난 녀석, 우리가 마운자로라는 이름으로 익히 알고 있는 터제파타이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실 얘네들 원래는 제2형 당뇨병 고치려고 만든 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인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기적의 약, 그리고 그 이면입니다. 이 약물들이 왜 그토록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죠. 자, 16%라는 숫자,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세마글루타이드를 쓰면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이 본인 체중의 최대 16%까지 살을 뺄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대박인 건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시무시한 심혈관 질환 위험도 뚝 떨어뜨려주고요. 신장질환 나빠지는 것도 늦춰줍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치료가 아주 까다롭다는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즉 MASH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았어요. 와, 진짜 의학계의 판도를 바꾼 엄청난 혁신이긴 하죠? 그렇다면 라이벌인 마운자로는 어떨까요? 마운자로는 한술 더 떠서 GLP-1이랑 GIP 이렇게 두 가지 수용체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 효과가 무려 10에서 18%에 달아요. 정말 유의미한 수치죠. 게다가 제2형 당뇨병 개선은 물론이고 비만 환자들을 몹시 괴롭히는 중증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수면과 대사질환을 동시에 잡아버리는 완벽한 결과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두 번째 파트, 피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잖아요.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 다들 솔깃하시겠지만 막상 약을 써보면 우리 몸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아요.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통 이런 위장관 문제가 정말 흔하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약의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 위화장이 움직이는 속도를 확 늦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 아예 위가 마비되거나 장이 막혀버리는 장폐색, 담도질환,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급성 췌장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근데 속만 썩이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체중 감량에 수반되는 끔찍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는 탈모까지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다 정말 무서운 건 갑상선 C세포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경고문까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약이라고 맹신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위험성들을 두 눈 크게 뜨고 직시해야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투여 중단의 딜레마로 넘어가 보죠. 이게 사실 아주 근본적이고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훌륭한 효과들, 아쉽게도 약을 무기한, 계속 맞을 때만 유효합니다. 약을 딱 끊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불과 1.7년,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돼서 그 힘들게 뺀 살이 거의 다 원래대로 돌아와 버립니다. 지독한 요요 현상이죠. 설상가상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튼튼해졌던 심혈관계 개선 효과들마저 모조리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실은 더욱 적나라합니다. 가혹한 부작용에 매일 속은 울렁거리지. 약값은 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지. 결국 큰맘 먹고 치료를 시작했던 환자의 무려 최대 60%가 1년 이내에 치료를 포기해버려요. 절반 이상이 약을 끊고 백기를 드는 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섭식장애라는 새로운 위협. 사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부작용이나 중단율보다 이 문제를 훨씬 더 깊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우리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작용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GLP-1 약물들은 뇌를 교묘하게 속여서 포만감을 주고 위가 비워지는 걸 인위적으로 지연시킵니다. 극소량만 먹어도 목까지 찬 것처럼 배가 부르고 메스꺼워지죠. 이로 인해 극심한 칼로리 제한 상태가 쭉 이어지면 전해질 이상이 오고 일었을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근육이 다 빠지는 근감소증, 뼈 감소증 같은 아주 심각한 영양실조가 신체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대목은 바로 1.275%라는 진단율입니다. 실제로 이 약으로 치료받은 집단 중에서 약 1.275%가 거식증 같은 새로운 섭식장애 진단을 받았거든요. 특히 예전에 정신건강질환이나 섭식장애 병력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환자분들은 상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위험이 폭탄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만 고치려다가 정신적인 섭식장애라는 훨씬 더 크고 무서운 늪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섯
5번째 주제는 마케팅과 오남용의 덫입니다. 부작용이 이렇게나 무서운데 세상은 왜 정반대로 이 약에 열광하고만 있을까요? 혹시 소셜미디어에서 마이크로 도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틱톡 같은 곳에서 요즘 완전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비만 환자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 체중이거나 심지어 저체중인 젊은 여성들이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르기 위해 순전히 미용 목적으로 약물을 소량 투여하는 걸 말합니다.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 외모에 대한 거센 사회적 압박 때문에 이 귀한 약을 오남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섭식장의 위기를 북한일로 말 그대로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열풍을 뒤에서 부추기는 건 누굴까요? 바로 막대한 자본입니다. 제약 거인들은 서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광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만 단 9개월 만에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 약 6,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광고비로 쏟아부었어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약품이 어쩌다 이토록 무서운 상업적 집착과 오남용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6번째 이야기,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비만 치료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한쪽에서는 약을 오남용하고 있는데 정작 약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대한 경제적 장벽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국가별 극단적인 가격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중국은 특허 만료랑 복제약 출시가 코앞이라 고용량 약값이 약 2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이미 특허가 만료된 인도나 캐나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소비자는 병원이나 약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달치 위고비 약값으로 저용량은 평균 28만 9천 원, 고용량은 42만 6천 원, 비싸면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담이 크죠. 이 주사제 펜 하나가 한국에서 유독 금값인 이유는 이 약물의 특허가 무려 2028년까지 아주 굳건하게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제약사가 독점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질병으로서 실질적인 치료가 몹시 절실한 비만이나 당뇨 환자분들 앞에는 도무지 넘기 힘든 거대한 불균형의 장벽이 세워져 있는 셈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수많은 제약기업들이 오랜 세월 매달려 당뇨병을 잡고 비만을 치료하며 심혈관 질환까지 개선할 수 있는 놀라운 과학적 혁신을 이뤄낸 것, 이건 진심으로 찬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씁쓸한 현실들, 기업들의 무분별한 광고 마케팅, 깡마른 문매만을 강요하는 과도한 사회적 압력, 그리고 독점권을 앞세운 비싼 약값이라는 상업적 착취, 이런 문제들이 이 위대한 혁신의 의미를 심각하게 퇴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건강을 개선하고 생명을 구해야 할 치료제가 도리어 섭식장애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선 안 되겠죠. 과학적 혁신이 오용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적극적인 개입과 체계적인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혁신이 우리에게 해악이 아닌 온전한 치유의 손길로 다가오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서야 할까요? 이 묵직한 숙제를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